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이들의 소인과 시골에서 태어난 이들의 타고난 사명감 또는 기운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타향살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바빠지면 외부 도시로 출장이라는 걸 나가는 것이죠. 또 능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소도시에 무슨 직함을 갖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은 도시로 갑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인간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시골에서 태어난 이들도 능력이 되면 성인 시절에 어디로 가요? 도시로 다 떠납니다. 도시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만 태어나서 시골에서만 자란 이들하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노후에 이 농촌으로 귀농한 이들의 삶에, 지식에, 지혜에 그 질량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토백이들은 권위주의 식에 빠져 있어요. 내가 누군데 에헴.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그것을 정확히 얼마나 심각했냐 보면 그 1000년의 세월이 우리 지금 이 귀농 열풍이 이른 지가 한 30년 돼요. 30년 귀농 열풍에 텃세 안 당한 그 귀농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귀어돔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된 민족 국가 1000년 동안에 해양 세력도 도와달라 왔고 대륙 세력도 도와달라고 왔어요. 근데 우리 민족의 독특한 혈연, 학연, 지연의 텃세로 인해 갖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특히 저 해양 세력은 살기 위한 그 행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살고자 무엇인가 얻을 게 있지 않아 갖고 태평양을 넘어왔어요. 근데 가져가는 게 없다면 또 구해가는 게 없다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륙도매 마찬가지라고. 특히 우리 여진족, 청나라, 금나라 세웠던 그 여진족, 바로 몸통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사는 바로 그 밑동에 위치한 그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국가라고 천대나 하지 않았습니까? 어? 여기에서 똑같아요. 지금의 텃세 부리는 이들이 누구예요? 맨 밑에 농사 짓는 도시가 무엇인지 경험도 못 해보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누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리면은 그 리를 관장하는 면장이 있을 것이고 그 면장은 군에서 나왔으니 군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어 화합해 나가느냐를. 기다리는 자는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아쉬워 찾아오는 귀농자들은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외부 세력이 많았는데 운용의 주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겠어요? 그냥 고려 500년에 거란과의 전쟁, 고려 500년 동안에 몽골의 침입, 또 숱한 노략질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노략질을 해갔겠습니까? 왜 부잣집에 도둑이 들겠어요?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 그 질문한 내용도 다르질 않아요.
항상 보면 누가 이로운 자인가, 누가 아지운 자인가, 거기에서는 내가 맞이하는 자인가, 아쉬워 찾아가는 자인가에 대한 걸 분명히 인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쉬워 찾아가는 자가 이로워 맞이하는 자를 이렇다 저렇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로워 맞이하는 자가 손잡아 줄 때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죠. 어차피 인간은 타향살이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타향살이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그 행회 현장 사회로 나가면 그 사회는 타향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으로 들어오면 에너지 충전소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해 뜨면 어디로 가요? 행회 현장으로 가는 것이고, 행회 현장은 타향이라 하는 것이에요. 해지면 어디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음의 기운 무국 총리는 절대적인 고향이라고 그랬고요. 양의 기운 태극은 상대적이라. 항상 인간적인 내가 물질 앞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더 빨리 배우겠습니까? 도시에 있는 이들, 많은 이들과 접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도시로 나가고 싶어도 그 에너지가 없는 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킴이로서. 그래서 시골이 발전이 노후될 수밖에 없어요. 노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골의 발전은 누가 일으키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그 시골의 발전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토백이들이 이거를 몰라요. 되려 배척하잖아요. 뭐 요즘에 더 큰 문제가 이 농촌보다는 귀 어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하나된 민족국가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의 외대 침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또 사람은 성인이 되면 보낼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동물은 살기 좋은 제주도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궁벽한 상 속에 자리를 잡았나? 여기는 치유의 공간이에요. 육생의 치유도 해야 하면서 정신의 치유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고, 그 원인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죠. 결국 이 산은 운용의 주체고 들은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음양이 만나는 곳이죠. 산은 법을, 들판은 육생양을, 이 물은, 민물은 생명을 낳아주지만 바닷물은 육생의 기본, 금의 기본의 질량만 주어져요. 정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시골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 농촌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깨우쳐져야만 발전을 하는데, 외부의 인재가 들어오는데도 배착이나 해놓고 희한한 짓거리만 하니 어디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연 하나 스카우트 해두려면 진짜 이 군수들 가갖고 무릎을 꿇고 와 주십시오 하고 빌 정도인데, 그 물질의 에너지 육생의 공작만 잔뜩 불러들여 놓고 망하면,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죠. 당장 먹혀 꽃감이 달다고 꽃감에 매달리고 말았으니 꽃감 귀신 설사밖에 다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